올해 처음으로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가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2020년 미리 보는 크리스마스 특집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학생기술지도 부위원장인 유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 광주에서 브레드색이라는 베이커리와 이제 서울 양재동에서 IPA라는 아카데미를 이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해가지고 케이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는 이제 생크림 케이크를 먼저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제누아즈 시트는 제가 준비를 좀 해왔어요. 이 제누아즈 시트는 여러분들 업장에서 지금 쓰고 계시는 일반적인 제누아즈 시트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공리법으로 해서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계란과 설탕, 소금, 물엿까지 이제 중탕을 해주신 다음에 50도까지 중탕해 주신 다음에 휘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루재료 넣고 섞어주신 다음에 따뜻하게 녹인 이제 버터하고 오일하고 우유를 이제 40도에서 45도 정도로 녹여주신 다음에 같이 섞어주신 다음에 170도 정도에 이제 30분 정도 구웠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레시피는 지금 1호틀 기준 해서 2개 정도 나오는 레시피고요. 네,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레시피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누아즈 케이크 시트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바닥에 있는 면을 한번 좀 잘라줘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쇠발을 대고 자르면 아무리 초보자가 잘라도 일정하게 좀 잘 잘리더라고요. 이게 꽝꽝 얼어있지 않는 이상은. 자, 3단 샌드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3등분을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크 시럽을 좀 묻혀 놓도록 할 건데, 요거는 레시피 상에 있는 케이크 시럽, 유시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베트남에서 사실 굉장히 좀 신선한 근무를 베트남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베트남에서 신선한 식자재가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활용해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 좀 맞게 레시피를 좀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럽 자체를 좀 맛있는 걸 쓰면 어떨까? 항상 그냥 설탕 시럽만 쓰다가 그럼 과일도 좀 넣어보고 한번 하면 굉장히 좀 신선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만들어 보게 됐는데, 굉장히 케이크 자체가, 과일 케이크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한, 좀 프레시한 느낌을 좀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럽을 항상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하는 거에 따라 시럽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을 좀 추가해서 원하는 당도를 좀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3분의 2 정도의 물을 좀 섞어 가지고 사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럽 같은 경우에는 만드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 재료 넣고 끓여주시는데 마지막에 화이트 와인만 식은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화이트 와인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조금 시럽 자체가 고급스러운 시럽으로 좀 바뀝니다. 사실 술이 들어갔다고는 뭐 판단을 못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워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럽은 가능하면 가해 쪽 위주로, 가해 쪽이 베이킹이 되면서 조금 드라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가해 쪽 위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자, 시럽을 이렇게 양쪽 다 발라주기 위해서, 저는 지금 오렌지랑 레몬 향이 굉장히 좀 많이 나는데 영상으로 이 향을 전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이 제누아즈 시트가 이렇게 시럽까지 발라서 준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크림을 조금 준비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좀 보시면 여기에 앞에 준비되어 있는 요 RPC 이제 35% 생크림을 사용을 했고요. 굉장히 조금 가격도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일단 무엇보다 이제 유통기한도 좀 길고, 그래서 보관하기도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35%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생크림 케이크에도 사용을 하지만 가나슈 같은 거 만들 때 가장 좀 이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보시면 지금 설탕도 들어가고 지금 포도당도 들어가는데, 크렘 샹티는 그냥 생크림을 불어로 한 게 샹티입니다. 그래서 이 생크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당도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설탕을 한 8% 정도 사용을 하면 설탕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일반적으로는 12에서 15% 정도를 많이 그냥 당도가 느낌이 있는 정도
달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저는 15에서 18% 정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크림 케이크 할 때는 당도가 좀 좋은 것 같아서 한 18%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설탕하고 저는 포도당을 사용을 하는데, 이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드셔보시면 당 자체가 약간 시원한 단맛이 좀 나요. 그래서 생크림 케이크에 포도당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조금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굉장히 좀 산뜻한, 그래서 시원하게 끝나서 깔끔한 그런 생크림 맛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몬즙이랑 레몬술까지 넣어가지고, 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레몬술을 좋아해서 레몬술을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싶으신 술 있으시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재료를 좀 다 섞어서 적어도 6시간이나 하루 전에 섞어 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포도당이나 설탕이 녹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냉장고에서 이렇게 숙성 생크림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숙성해 놓고 항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일치씩 만들어 놓고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좀 기계를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프로입이라는 기계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치코리아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굉장히 저도 지금 사용해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좀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크림을 조금 넣고 휘핑을 할 때 굉장히 조금 편리하게 휘핑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거추장스럽게 뭐 설거지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깔끔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시간 절약이 됩니다. 신기하게 저는 사실 시간 절약이 되면 그만큼 강제로 공기를 집어넣으니까 조금 거칠게 나오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단계 조절이 좀 돼서 부드럽게도 만들 수도 있고 거칠게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음료에도 사용이 좀 가능하셔서 좀 여러 가지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뭐 사이펀이라고들 하죠. 그거랑 사이즈가 같은 거라서 요거를 좀 같은 걸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생크림을 넣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크림은 35%짜리 RPC 생크림입니다. 자, 이 프로입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이 생크림을 좀 해볼 건데, 지금 기계를 생크림을 담아 가지고 좀 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파워랑 이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시가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스피드 조절이 좀 되더라고요. 1단부터 5단까지 되는데 생크림이 나오는 속도가 조절이 좀 돼서, 좀 천천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천천히 해주시고, 빨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는 지금 일단 제일 부드럽게 하는 상태로 지금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또 발판이 또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발판으로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크림이 저희가 딱 케이크를 하기 좋은 정도의 크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만약에 더 만약에 묽게 쓰고 싶으시면 액체 생크림을 좀 섞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더 올리고 싶으시면 손으로 살짝 가볍게 올려서 써주셔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크림을 얇게 한번 발라주시고, 자, 이렇게 딸기들을 가득 올려주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딸기를, 지금 쓰고 있는 딸기는 아직 지금 딸기가 정확하게 많이 안 나와서 지금은 강원도에서 이제 구해와가지고 쓰고 있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가락시장에서 한 번에 좀 도매로 해가지고 대량으로 사가지고 좀 저렴하게 싸고 있습니다, 딸기를. 그래가지고 좀 최대한 듬뿍듬뿍 넣고 있는데, 대부분 케이크 하나당 1호 사이즈 하나당 500g 정도의 딸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좀 소문이 나 있는 게 케이크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네, 저희가 지금 딸기 케이크 겨울만 되면 굉장히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크림을 한 번 더 올려서 이렇게 크림을 조금 더 발라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를 한 장 더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얇게 한번 발라주시고, 또 딸기를 듬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딸기를 좀 저렴하게 살 때는 4배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좀 저렴하게 사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락시장 같은 데 가서 한번 보시면 진짜 차이가 좀 많이 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생크림을 좀 올리시고, 만약에 업장이 좀 더우시면은 이 생크림 자체가 굉장히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유 생크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분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운 경우에는 얼음물을 좀 받쳐서 이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시트를 올려서 네, 이렇게 3단으로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싱을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빵가루가 좀 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옆면부터 좀 발라주고 있습니다. 옆면부터 좀 발라줘야지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빵가루가 좀 덜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옆면을 다 발라주신 다음에, 옆면은 그냥 가볍게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예전에는 생크림 케이크를 하면 보통 뭐 크림을 한 1cm 정도의 두께로 좀 많이 발랐었는데, 요즘에는 좀 손님분들이 조금 두꺼우면 좀 별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얇게 발라드리려고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준비한 케이크는 초콜릿 장식을 좀 많이 해가지고 옆면을 둘러줄 거기 때문에, 자, 아이싱을 조금 간단하게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판매용 케이크들도 보면 웬만하면 뭐 띠지를 두른다든가 아니면 초콜릿 장식을 두른다든가 이런 것식으로 좀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아이싱을 좀 잘 못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케이크 완성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좀 준비를 좀 디자인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초콜릿 장식물을 이용해 가지고 옆면을 한번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은 약간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짝 벌리셔 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삐져나온 생크림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초콜릿 장식물들은 저희도 지금 이렇게 판매를 좀 해봤는데, 사실 준비만 미리 하게 된다면 장식이 좀 어려워도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부지런히만 좀 준비를 해놓으면 그만큼 퀄리티 있는 케이크를 좀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어렵지만 이렇게 초콜릿 장식물 좀 많이 하셔서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원형 깍지에다가 생크림을 좀 담아가지고 이렇게 파이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초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초콜릿 장식물이고요. 벨트 모양을 이렇게 구멍을 좀 뚫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벨트 모양으로 붙여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란색 버클을 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데코손으로 살짝 뿌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데코손으로 가볍게 크림 쪽에만 좀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딸기를 꽂아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딸기를 지금 4등분 정도로 해가지고 잘라서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통으로 잘라서 올릴 때보다 크기가 뭐 좀 차이가 좀 있으면 어떨 때는 조금 적어 보이고 막, 그래서 저희는 좀 작게 잘라서 올리는 게 좀 더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걸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꽂을 때 이쪽 안쪽 면하고 이제 바깥쪽이 좀 보이게 번갈아 가면서 꽂아줘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좀 색깔이 빨간색도 보이고 좀 하얀색도 좀 보이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딸기를 좀 가득 올려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딸기가 마르지 않도록 나빠주를 좀 발라줄 건데, 저는 기성 나빠주도 뭐 물론 사용을 좀 많이 했었지만 저는 직접 나빠주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빠주를 좀 직접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나빠주 자체에서 약간 뭐 혀가 코팅된다는 그런 느낌의 안정제가 좀 많이 들어있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빠주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맛있는 시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팩틴을 좀 넣고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팩틴 같은 경우에는 산하고 당이 들어가야지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시럽이니까 당은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다 이제 산인 뭐 라임이랑 이런 걸 좀 넣어 가지고 팩틴이 좀 반응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점이 저희가 원하는 향신료들을 여러 가지를 써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로즈마리가 좋으시면 로즈마리를 넣으셔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좀 향을 좀 우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빠주를 한번, 이 나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시피에 보시면 펀치 시럽이 있는데, 펀치 시럽을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졸여주면서 약불에서 끓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펀치 시럽과 이제 나머지 설탕하고 팩틴을 넣고 한번 팔팔 끓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이렇게 나빠주가 완성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뜨거운 물과 한번 데워가지고 이렇게 나빠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나빠주는 과일 위에 바르는 광택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일이 마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묽은 상태로 이렇게. 자, 요거는 저희가 파스티아주라고 공예용 페이스트 반죽으로 만든 녀석이고요. 그냥 얇게 밀어서 찍어서 쓰시면 되고, 기성품으로는 데코로마라는 반죽이 있고, 그래서 얇게 밀어서 찍어서 오븐 위 같은 데서 말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노무라라는 이제 뭐 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일본어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노무라라고 돼 있고요. 영어로는 루모라라고 합니다. 요거의 장점은 마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민트나 이런 걸 쓰면은 사실 굉장히 좀 빨리 마르지만 이 녀석은 절대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케이크나 뭐 디저트 장식용으로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터넷에 노무라라고 치시면 생화로 된 거 굉장히 좀 저렴하게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식용 금박으로 이렇게 올려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즈마루를 좀 해볼 건데요. 이 도즈마루는 일본 오사카 지방의 명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에도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좀 유행을 했었던 제품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비스킷 후아후아라는 비스킷 제품은 굉장히 조금 좀 쫄깃한 식감을 좀 가지고 있고, 제법도 좀 특이하게 좀 제법을 좀 만들어서 좀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후아후아라는 뜻은 저도 궁금해가지고 뭐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그냥 폭신폭신, 그냥 퐁신퐁신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시트가 되게 폭신폭신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비스킷 후아후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스킷 후아후아는 재료들 보시면 일단은 슈 반죽처럼 만들 거예요. 슈. 그래서 슈 반죽처럼 만들어 준 다음에 머랭을 올려서 섞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랑 우유랑 먼저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뭐 팔팔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버터가 녹을 정도로 녹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루재료는 채를 차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센 불로 녹이실 필요는 없고, 잘못하면 뭐 우유만 끓어버리고 이제 버터가 안 녹을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저어주시면서 버터가 녹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도지마루를 만들 때 예전에는 처음에는 뭐 쌍파린이라든지 아니면 별리법으로 만든 시트라든지 이런 걸 좀 사용을 했었는데, 요게 좀 굉장히 그 후아후아 시트가 굉장히 조금 쫄깃하면서도 식감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완성을 해가지고 냉동해 놨다가 위에 크림만 장식을 완성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도 좀 간편하고 냉동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냉동 보관이 가능하니까 완성이 돼서 금방금방 손님들한테 나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버터하고 우유하고 전부 다 녹으면서 한번 끓으면 불을 꺼주시고, 가루재료를 채를 쳐가지고 이렇게 가루재료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채를 안 쳐주시면, 저도 귀찮아서 채를 안 쳐본 적도 있는데 잘못하면 덩어리가 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불을 켜고 빨리 섞어주실 필요 없고요. 천천히 섞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밀가루가 들어가면서 벌써 이 버터랑 우유가 뜨겁기 때문에 호환은 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슈반죽에서는 팽창을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하지만, 여기서는 호화를 시켜주면 약간 좀 쫄깃한 식감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루재료를 다 섞어주셨으면 이제 불을 켜주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약간 중불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센 불에서 그냥 볶아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뭐 열심히 저어주거나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가볍게 뒤집어주면서 천천히 해주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밀가루가 들어가는 순간 호화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 이거는 호화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매끄러워지는 형태, 그 다음에 뭐 소리로 들었을 때는 약간 지글지글 끓는 소리 같은 게 나오면은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오믈렛처럼 덩어리가 집니다. 이렇게 오믈렛처럼 덩어리가 지고 매끄러운 반죽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호화가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믹서기 볼에다가 넣고
믹서기는 이 비터로 한번 돌려주면서 뜨거운 김을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계란을 넣어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단으로 돌려서 뜨거운 김을 좀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울 때 넣으면 계란이 한 번에 들어가서 덩어리 가지고 익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김을 한번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로 1단으로 돌리면서 자, 계란하고 노른자를 나눠서 넣어주면서 섞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섞으면 그냥 단순하게 섞이는 과정이 잘 안 섞일 수가 있고 덩어리가 생기면 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섞이면 또 넣어주시고 섞어주시고 자, 어느 정도 섞이면 나머지를 다 넣고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섞이면 이렇게 반죽을 꺼내서 벽면 같은 데 달라붙어 있는 반죽들이 완벽하게 안 섞였을 거예요. 그래서 벽면에 달라붙어 있는 반죽들을 잘 고르게 이렇게 한번 섞어 주시고 이렇게 큰 볼에 덜어 가지고 반죽을 섞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슈 반죽에다가 계란을 섞어 가지고 슈 반죽을 완성을 했고요. 육안으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물성이 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랭을 올려 보도록 할게요. 머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건 흰자가 30도에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이유는 흰자에 있는 이눌린이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되는 온도가 3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으로 휘핑을 해주시려면, 예전에는 차가운 흰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올라온다고 했었는데 30도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설탕과 같이 함께 휘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휘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랭이 다 올라오면 이 본반죽에다가 머랭을 한 2번 정도나 3번 정도 해서 나눠서 섞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철판에다가 실리콘 페이퍼를 깔고 거기다가 이제 반죽을 부어서 오븐에서 한번 구워줄 겁니다. 오븐에는 240도 윗불, 밑에 불은 200도에 해가지고 7분 정도 구워주고요. 한번 충격을 줘서 한번 빼줄 건데, 뜨거운 기를 빼주면서 조금 더 압착시켜서 좀 쫄깃한 식감을 완성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머랭을 올려주실 때는 조금이라도 버터라든지 이물질이 있으면 휘핑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깨끗한 볼과 그 다음에 휘퍼를 좀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머랭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요. 설탕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올리셔도 굉장히 좀 쫀쫀한 이탈리안 머랭처럼 올라올 수가 있어요. 뭐 설탕이 당도만 똑같다면 대부분 원래는 이탈리안 머랭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머랭 자체는 제법으로만 따지면 이 프렌치 머랭이 가장 안정적인 제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 자체는 이탈리안 머랭이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단순하게 당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법으로 보시면 이 프렌치 머랭이 만약에 설탕을 동량으로 했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나오고 되게 쫀쫀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머랭을 원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설탕을 함께 넣고 휘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초 정도만 더 돌리면 머랭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스킷 후아후아에 들어가는 머랭이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쫀쫀한, 육안으로만 봐도 굉장히 좀 쫀쫀하죠. 이런 형태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엔 반죽에다가 두 개가 물성이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얘를 한 번에 섞으면 잘못하면 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3번 정도에 나눠서, 2번이나 3번 정도에 나눠서 섞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면 같은 경우가 안 긁히면 안 되니까 잘 섞어서 두 번째 머랭을 섞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머랭을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섞어주실 때는 밑에서 위로 저어주시면서 섞어주시면 거품이 많이 죽지 않고 살리면서 섞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흰색 머랭이 안 보일 때까지만 섞어주시면 되는데, 이 흰색 머랭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휘퍼를 한번 가볍게만 섞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흰색 머랭이 보이게 되면 구웠을 때 구멍이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급적이면 머랭이 안 보이게끔.
자, 그 다음에 반죽량이 굉장히 좀 많아 보이지만 이게 한판 분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패츌라로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눕혀서 최대한 평평하게 자,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굽는 게 아니라 끝 표면을 이렇게 한번 긁어서 깨끗하게 해서 구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윗불 240도, 밑에 불 200도 온도에 7분 정도 굽겠습니다. 네, 비스킷 후아후아를 이제 7분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오븐에서 꺼내서 충격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그대로 되게 퐁신퐁신하게 되게 올라왔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충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2분을 좀 더 굽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2분이 지나가가지고 오븐에서 최종적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스킷 후아후아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스킷 후아후아를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렘 파티시에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일반 업장에서 흔하게 쓰시고 있는 슈크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이 크림 파티시에도 있고, 뭐 바닐라 크림도 있고, 뭐 슈크림도 있고, 뭐 커스터드 크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다양한 이름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도지마루는 이 전분이 들어가는 이 크림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전분이 들어가야지만 좀 특유의 식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전분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만약에 파티시에 크림 자체를 전분을 좀 적게 쓰신다든가 뭐 그런 레시피를 쓰고 계시다면 거기다가 좀 젤라틴을 좀 추가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이 크렘 파티시에 일단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뭐 다들 잘 만드시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우유 같은 경우에 바닐라빈을 3일 정도 전에 담궈놔요. 그러면 당일 담가놓고 쓰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향이 우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은 제 말이 어떤 말이신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약간 바닐라빈의 약간 모든 거를 활용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유하고 바닐라빈을 그렇게 3일 정도 전에 담가 놓으시면 가장 베스트고, 그리고 설탕하고 노른자하고 전분하고 섞어 주신 다음에 이제 우유하고 바닐라빈을 한번 데워서 이제 설탕 노른자 전분 쪽에 한번 부어서 섞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냄비로 옮겨 가지고, 원래는 가장 이상적인 건 중탕으로 해서 끓여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대부분 업장에서 중탕으로 끓이면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약불이나 중불에서 조금 많이 오래 끓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크림 자체가, 파티시에 크림 자체가 너무 센 불에서 끓이게 되면 계란 같은 게 너무 응고돼 버려가지고 텁텁한 맛이 날 수가 있습니다. 수분만 확 날아가서. 근데 중탕으로 끓여주시거나 약불로 끓여주시게 되면 얘가 천천히 끓이면서 농축된 크림이 돼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향이나 맛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끓여주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타협을 좀 해서 인덕션에다가 주로 많이 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끓여주신 다음에 처음에는 완성되는 것처럼 조금 약간 뭉쳐지다가 다시 풀어지는 데까지, 그 호화가 되는 단계까지 이렇게 크림을 끓여주셔야지만 입에서 훨씬 더 부드럽게 녹는 파티시에 크림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끓이자마자 이제 체에 내려가지고, 원래는 얼음물에 가장 빨리 식혀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미생물들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오염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업장에서는 얼음을 받쳐서 섞기가 굉장히 좀 양을 많이 끓이다 보니까 힘드니까 대부분 체에 내려가지고 비닐에다가 얇게 펴서 냉장고나 냉동고에 급하게 식히자, 그렇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얼음물에 식혀주신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식힌 다음에 부드럽게 풀어놓은 상태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요 파티시 크림에서 굉장히 좀 파생되는 크림들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생크림을 섞게 되면 저희가 만든 레제 크림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젤라틴을 넣고 또 생크림을 올린 걸 섞으면 디플로마트 크림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탈리안 머랭을 또 섞어주면 시브스트 크림이라는 게 더 되는 거고, 여기서 굉장히 파생되는 크림들이 많습니다. 뭐 크레모르 베르도 이제 버터크림 또 마찬가지고, 여기다가 버터를 넣고 휘핑을 해주면 크레모르 베르라는 게 되고, 그래서 가장 저희가 흔하게 쓸 수 있는 크림, 저희 제과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림이기 때문에 파티시에라는 이름이 붙은 크림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생크림을 휘핑을 해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크림은 RPC 이제 35% 크림입니다. 생크림 같은 경우엔 고속으로 올려주면 안 된다고들 얘기하고, 어떤 생크림에는 뭐 한 단만 낮추면 뭐 맛있는 생크림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생크림 자체는 고속으로 휘핑하게 해주시게 되면 큰 기포랑 작은 기포랑 들어가게 되면서 입에서 부드럽게 녹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속으로 해주셔야지만 공기가 일정하게 들어가면서 훨씬 더 부드럽게 입에서 녹는 그런 생크림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레제 크림에는 지금 필요에 따라서 설탕을 추가하셔서 휘핑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좀 손님분들이 단 거를 좀 많이 안 찾으시다 보니까 최소한의 당도만 있는 그런 제품으로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레제 크림에는 설탕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크림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스파 믹서로 말씀드리면 한 3단 정도에서보다는 2단에서 올려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생크림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생크림은 조금 다소 단단하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롤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생크림을 좀 적게 올려주시게 되면 나중에 롤 케이크 자체가 뭉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리될 때까지 올리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 저희가 추운 환경이라서 지금 얼음을 받치고 안 올리고 있는데, 원래 생크림 자체는 얼음을 받쳐가지고 올려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면 됩니다.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생크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 정도 휘핑이 됐습니다. 또 한 번에 섞으면 덩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섞어주신 다음에 또 섞어주는, 왜냐면 두 개가 물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섞어버리면 잘못하면 덩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림 레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크림 레제는 뭐 저희가 도지마루 뿐만 아니라 저 일반적으로 뭐 슈크림이나 뭐 이런 것처럼 저희 슈 안에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뭐 폭넓게 디저트용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스켓 후아후아를 이렇게 반으로 좀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시럽을 가볍게 좀 바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크림 레제를 넣어서 동그랗게 말 겁니다. 시럽은 아까 사용한 저희 생크림 케이크 할 때 사용한 시럽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림을, 자, 약간 5분의 2 지점, 5등분을 나눴을 때 5분의 2 지점에 크림이 좀 잔뜩 쌓이게 해놓고 나머지는 좀 얇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렇게 발라주시는 방법 말고, 만약에 몰드만 있으시면 동그란 몰드에다가 이 크림을 넣고 얼린 다음에 말아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아예 완전하게 동그란 그런 도지마루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제가 가운데다가 딸기를 박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는 이렇게 옆으로 눕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밀대를 이용해서 말아주시는데, 사실 이렇게 도지마루 같은 경우는 밀대가 없어도 요거 자체가 크림을 동그랗게만 잘 만들어 주시면 밀대가 굳이 없어도 동그랗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해서 이렇게 넘겨 주신 다음에 요 안에를 안으로 넣어 주시고요. 넣어 주신 다음에 이거를 동그랗게 말면서 이렇게 말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음새가 옆에서 봤을 때 밑으로 가게끔, 자, 보시면 이렇게 이음새가 밑으로 가게끔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잠깐 넣어서
크림을 살짝 굳힌 다음에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지마루를 지금 이제 냉동실에서 완성이 돼서 나왔는데요. 냉동실에 넣었어야지만 이렇게 자를 때 조금 좀 이쁘게 잘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냉동실에 오래 보관하시면 자를 때 좀 힘드시니까 살짝 크림만 좀 굳을 정도로 1시간 안쪽으로 이렇게 잠깐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관하실 때는 완전 얼리신 다음에 랩을 싸서 보관하셔도 되고, 자른 다음에 랩을 싸서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딸기 같은 경우에는 살짝 냉동에 냈다가 나오면 아시다시피 물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를 조심스럽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딸기가 이렇게 좀 다소 좀 작게 마음에 안 들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이쁘게 잘라놓은 딸기를 이렇게 밀어서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아주신 다음에 스패츌라로 살짝 마무리해 주시면, 네, 원래 들어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좀 가능하시고요. 저희는 어차피 위에다 장식을 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자 같은 걸로 좀 가려놓고 데코 스노우를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겨놓은 이 레제 크림을 이용해서 위에 장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아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그재그로, 뭐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파이핑을 해주시면 돼서,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요거는 나빠주를 발라주신 다음에 딸기를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좀 요거는 세로로 잘라주는 것보다 이렇게 가로로 좀 잘라서 약간 나무 자르듯이 이렇게 가로 잘라주시는 게 훨씬 더 데코하기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딸기도 무작정 뭐 세로로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도 동글동글하니 훨씬 귀엽습니다. 이렇게 노무라를 꽂아주시고, 이렇게 바스티아주로 만들어 놓은 눈꽃 장식들을 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루돌프, 약간 사슴을 좀 형상화해 놓은 초콜릿 장식인데요. 이런 초콜릿 장식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파는 데서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실리콘을 직접 잘라서 사용을 한 거예요. 인터넷에 실리콘 판이라고 검색하시면 두께별로 굉장히 좀 나오는데, 저는 초콜릿 장식 하기에는 2mm가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더 두꺼우면 너무 둔탁하고 초콜릿도 많이 들어가고, 2mm 정도가 좀 얇으면서 좀 잘 안 부러지는 정도가 돼서 2mm 정도 실리콘 이제 30에 30cm짜리를 구매하셔가지고, 한 뭐 가격도 저렴합니다. 2,000원에 3,000원 정도, 굉장히 좀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하셔서 그림을 그리셔서 그대로 잘라서 초콜릿 템퍼링해서 밀어 펴서 장식을 해주시면 좀 편리하게 생산이 좀 가능하세요. 저희도 뭐 이렇게 실리콘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다 자른 다음에 거기다 초콜릿을 부어서 이렇게 비슷한 똑같은 장식물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기성품들보다 훨씬 더 이쁘고, 그 다음에 차별성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식물을 하나, 커다란 루돌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실리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자, 고정을 하기 위해서 가볍게 크림을 짜놓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지마 롤케이크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제과협회 기술분과위원회와 기술지도위원회는 회원 여러분들께 유익한 기술을 전해드리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미리 보는 크리스마스 특집 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당근 케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근 케이크 같은 경우는 뭐 파운드 케이크에서 유래된 변형된 레시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근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좀 생소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일반적으로 카페나 이런 데서 많이 판매되는 디저트이기도 해서 지금 완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완성을 해서 윗면을 조금 날려놓은 상태고요. 지금 만드는 방법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근 케이크는 파운드 케이크라고 보신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크림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리법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계란하고 소금, 설탕을 같이 중탕을 해가지고 휘핑을 해주시는데, 근데 뭐 제누아즈나 이런 것처럼 휘핑이 많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배합량을 보시면 설탕량이 계란량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핑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좀 공기를 좀 집어넣어서 케이크 자체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탕을 해서 50도까지 중탕을 해주신 다음에 휘핑을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가루 재료를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요거를 이제 채를 쳐가지고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버터하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40도에서 45도 정도로 따뜻하게 데워주신 다음에 또 섞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당근하고 호두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계피분말도 아까 가루재료를 같이 섞어서 써주시면 되고, 당근하고 호두 같은 경우는 당근은 그냥 가볍게 채를 썰어주시면 되고요. 단 주의하실 점은 당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게만 채를 안 썰어주시면 됩니다. 길게 썰어주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당근 케이크를 먹어보면 먹다가 길게 쭉 딸려오면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당근을 좀 채 썰 때 좀 짧게 써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호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오븐에서 150도 정도에 한 30분 정도 구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두의 자체에 이제 쩐내를 좀 날려주고 해서 마지막에 당근이랑 호두랑 넣고 섞어주시면 반죽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팬닝을 해주시는데, 뭐 저희가 600에 400 철판을 많이 쓰니까 높은 철판 기준으로 해서 구워주실 때는 전체 반죽 무게의 한 4,500g을 철판 한 사이즈에 4,500g을 부어주시면 크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80도, 이제 윗불 180도에 밑에 불 160도에 이제 1시간 정도 구워주시면 되는데, 오븐에 따라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일반적인 데코나 오븐이 좀 센 경우에는 1시간 정도 구웠을 때 괜찮았는데, 좀 약간 유로 오븐 쪽이 좀 높은 오븐 자체가 높은 온도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0분 정도 구워야지 색이 좀 고르게 나고 속 안에까지 잘 익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당근 케이크는 제가 지금 뭐 약간 좀 다른 스타일로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형으로 1호펜으로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샌드 해가지고 똑같이 해서 이제 모양만 다르게 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당근 케이크로. 저희가 치즈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크림은 이제 크림치즈, 설탕, 버터 요게 들어가는데, 주의하실 점은 휘핑을 많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부드럽게만 가볍게 섞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크림치즈하고 설탕을 넣고 먼저 비터에다 넣고 가볍게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뭐 지금 제가 시연해드리는 게 소량이기 때문에 괜찮으신데, 대량으로 하실 때는 이 크림치즈 자체를 약간 뜨거운 물 같은 거에 담가놨다가 꺼내서 쓰시면 굉장히 좀 부드럽게 풀리실 수가 있으세요. 사실 요즘에는 뭐 베이커리 업장에서 크림치즈를 쓰는 일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사실 없으면 안 되는 재료이기도 하나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렇게 그냥 돌려버리면 잘못하면 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걱으로 섞어준 다음에 돌려주도록 할게요. 이 기계로 돌린다고 해서 다 고르게 섞이진 않아요. 벽면에 달라붙거나 아니면 이 비터에 달라붙어 있는 녀석들이 조금씩은 덜 섞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주걱으로 긁어 주신 다음에 한 번 더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녀석은 좀 맛이 좀 진하게 하기 위해서 휘핑을 안 하는 것 뿐이니까, 휘핑을 원하시면 휘핑을 해주셔도 되는데, 요 배합 자체는 좀 휘핑을 안 해주셔야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휘핑을 해주실 거면 이 치즈에다가 버터가 아니라 생크림을 넣고 휘핑하는 배합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터를 넣고 돌릴 건데, 버터는 지금 조금 딱딱한데요, 좀 부드러워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버터를 넣고 한번, 이 녀석들은 뭐 섞어주는 개념이니까 뭐 휘핑을 한다든가 뭐 그런 배합이 아닙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 이제 만들 때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마찬가지로 조금 섞이면 꺼내서 주걱으로 긁어주신 다음에 또 한번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꺼내서 주걱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버터나 이런 것들이 덩어리가 정확하게 안 섞이죠. 이 상태에서 계속 돌려버리면 섞이지 않고 어떤 부분은 공기가 많이 들어가 버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안 섞여 버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더 덩어리를 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무조건 한번 더 이상 안 섞인다 싶으시면 꺼내서 이렇게 한번 주걱으로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크림이 완성돼 가지고요. 이 크림을 꺼내서 짤주머니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건데 요 펄포지가 있어요. 천연 펄포지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재단을 해서 넣을 거기 때문에 8에 8cm로 재단을 해서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드는 이렇게 한번 가볍게 최대한 수평을 이용해서 빵칼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너무 냉동 상태에서 자르시면은 재단하기가 좀 힘드시니까 해동을 좀 하신 다음에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큐브 형태의 당근 케이크 완성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쓰면은 조금 부드러운 식감이 있으나 촉촉하진 않기 때문에 시럽을 한 번 더 적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럽을 적셔 주셔도 되고 안 적셔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시럽 적셔 주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해서 파이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코 스노우를 한번 뿌려주시고, 일반적으로는 계피 파우더를 많이 뿌려주는데 저희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제품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데코 스노우를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바스티아주입니다. 2개는 이렇게 장식을 해보고 3개는 초콜릿으로 만든 이제 산타 모양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노무라 장식을 꽂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허브류는 보관하실 때는 가장 좋은 건 키친타올에다가 물을 좀 묻혀 주신 다음에 양쪽으로 감싸서 보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써주시는 게 가장 허브류들은 굉장히 좀 오래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당근 케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해서 미니 당근 케이크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케이크죠. 무스 쇼콜라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안에는 바나나 케이크, 로스티드 바나나, 딸기 콤포트,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 메뉴를 구상하게 된 거는 사실 음료를 먹다가 갑자기 딸바 쇼콜라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래서 이제 초콜릿하고 바나나하고 딸기하고 그렇게 해서 음료를 먹다가 생각나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디저트를 만들 때 레시피를 따오는 게 그냥 생각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음료나 아니면 혹은 칵테일 같은 거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어서 디저트로 만드시면 굉장히 블렌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향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이 웬만하면 잘 맞습니다. 그런 데서 힌트를 좀 찾으시면 좀 여러 가지 디저트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무스 쇼콜라 중에서 이제 바나나 케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만들어 왔는데요. 이 바나나 케이크는 마찬가지로 파운드 같은 개념의 케이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림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굉장히 좀 간단하게 버터랑 모스코바도는 비정제 설탕입니다. 이 비정제 설탕을 하고 같이 한번 갈아 주신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계란하고 소금 넣어 주시고 나머지 이제 가루재료 넣고 갈아 주시기만 하면 끝나요. 비터로 만들어 주시면 마찬가지로 크림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푸드 프로세서 같은 걸로 그냥 갈아버립니다. 갈아버리면은 이제 갈아서 이제 반죽이 굉장히 페이스트처럼 되직한 반죽이 나오는데, 그걸 얇게 밀어 펴서 저는 같은 경우 이제 컨벡션 오븐 190도에 8분 정도 구워줬습니다. 이게 케이크 시트를 굽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소 높은 온도에서 짧게 굽는 방법, 190도에서 한 220도 정도 사이에서 굽는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좀 8분에서 한 10분 정도 좀 짧게 구워요. 그렇게 되면은 속안에가 좀 촉촉한 그런 느낌의 제품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170도나 160도나 한 160에서 180 정도 좀 낮은 온도에서 한 12분에서 14분 정도 굽게 되면 좀 더 수분이 좀 더 많이 날아가면서 씹는 식감이 좀 더 강한 그런 제품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원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에 넣어서 이제 섞어주는데
갈아서 섞어주시게 되면, 저는 지금 디저트 같은 거에는 갈아서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걸 독단적으로 뭐 파운드 케이크나 이런 뭐 컵케이크나 이런 걸로 만들 때는 조금 그냥 다져서 넣습니다. 차이점은 다져서 넣으면 바나나가 들어가 있어서 먹을 때마다 바나나가 좀 씹히면서 거기서 향이 좀 나니까 실제로 진짜 바나나가 들어갔구나, 이런 좀 느낌을 좀 줄 수가 있고, 갈아서 써주시게 되면 바나나가 향만 나기 때문에 실제로 바나나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나 자르거나 뭐 이런 작업에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작업을 좀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로스티드 바나나라고 해서 안에 인서트가 바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시트에도 바나나가 보이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냉동실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케이크 시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딸기 콤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는 바닐라 설탕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이 바닐라 설탕은 저희가 원래 재료 업체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바닐라빈을 쓰고 다 남은 거를 깨끗하게 한번 물로 씻어요. 물로 한번 씻은 다음에 오븐이나 이런 데다 건조한 곳에 말리고, 그 다음에 믹서기로 한번 갈아가지고 가루를 낸 다음에 체에 쳐가지고 설탕이랑 섞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닐라 설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팩틴이랑 좀 섞여 있는데, 이렇게 좀 약간 바닐라빈이 들어있는 듯한 느낌의 설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향도 굉장히 좀 좋고요. 이렇게 바닐라가 좀 들어가는 제품들에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좀 밝은 색의 크림을 원할 때나 이럴 때는 좀 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 바닐라 설탕 쓰실 때는. 그리고 팩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설탕하고 섞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딸기가 하는 역할이 좀 중요한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냉동 딸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어차피 얘는 다시 냉동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굳이 프레시한 신선한 걸 쓰지 않아도 냉동 딸기를 써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다시 냉동이 되기 때문에. 대신에 차이점은 뭐냐면, 냉동 딸기를 써주시게 되면 냉동 딸기에는 수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반 프레시한 딸기 썼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좀 더 많이 끓여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닐라빈과 딸기, 냉동 딸기입니다. 이렇게 넣고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하고 팩틴은 충분히 섞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팩틴이 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 팩틴은 뭐 쉽게 말하면 식물성 안정제고, 뭐 젤라틴은 동물성 안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과를 그냥 잘랐을 때 맨손으로 만지시면 살짝 끈적이는 게 있어요. 그 성분이 팩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과에서 나왔다고 하면 맛있을 것 같지만 응고제이기 때문에 그 한 숟가락 궁금해서 드셔보시면 혀가 완전히 코팅돼서 아무 느낌도 안 나실 겁니다. 식물성 응고제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그냥 들어가게 되면 수분하고 만나면 잘못하면 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설탕하고 섞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량이 팩틴하고 설탕하고 1대1은 섞어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설탕량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상관없이 끓여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넣는 타이밍은 이 액체류가 40에서 45도 정도의 온도일 때 넣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사실 뭐 설탕이 많으면 뜨거울 때 넣어도 되고 뭐 차가울 때 넣어도 되는데, 설탕량이 적을수록 지들끼리 뭉치는 게 좀 강해서 어떨 때는 너무 뜨거울 때나 너무 차가울 때만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에서 45도일 때 넣고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딸기 자체가 굉장히 좀 크면 조금 주걱으로 잘라주시면서 해주셔도 되고, 어차피 냉동 딸기이기 때문에 냉동 딸기 써주시면 뭐 주걱으로 눌러도 금방 해동이 되면서 잘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육을 조금 살려주신다는 느낌으로, 다만 너무 크면, 딸기 과육이 너무 크면 조금 잘라주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원하시면 약간 산미를 좀 원하시면 레몬이라든가 뭐 레몬 제스트라든가 아니면 오렌지 제스트라든가 이런 걸 좀 넣어주셔도 좀 산뜻한 느낌이 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제품에서는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딸기랑 바나나랑 초콜릿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덜 끓이면 과육이 좀 살려있으면 콤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많이 끓이시고 과육이 많이 으깨지면 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냉동 딸기를 써주시면 장점은 대부분이 가당 딸기입니다. 당이 들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맛이 일정하고 식감도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를 써주시면. 근데 뭐 프레시 딸기의 단점은 당도가 너무 달거나 그러면은 뭐 너무 좀 안 올 수도 있고, 단단하게 안 올 수가 있고, 당도가 너무 없으면 아삭아삭거리는 식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냉동 제품으로 들어가는 제품은 냉동 딸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졸여주시면
졸여주실 때는 혹여나 밑에 늘러붙는 거나 이런 걸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액체류가 떨어지는 게 조금 끈적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농도를 끓여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덜 끓여주시면 나중에 해동이 됐을 때, 잘랐을 때 딸기가 많이 흐르게 하느냐 아니면 조금 버티게 하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많이 끓이셔도 되고 적게 끓여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이 적게 끓이시면 해동되면서 물이 다 질질 새버릴 수가 있어요. 자, 요 제품은 실리코마트라는 회사 제품이고요. 한국에 수입이 돼서 굉장히 좀 잘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몰드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좀 잘해 보이고 멋있어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수입이 좀 잘 돼서 구하기 쉽다 보니까 되게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몰드의 절반 정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딸기를 한 3알 정도씩 넣고 있어요. 딸기 자체가 조금 작아서 딱 여기에 맞는 사이즈의 사각틀로 이용해 가지고 이 바나나 케이크를 찍어서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트 자체가 씹히는 식감보다는 좀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시럽을 적시기도 합니다. 저는 약간 씹히는 식감이 좀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과육들도 많이 살려주는 편이고, 이런 시트도 시럽을 좀 많이 안 묻히는 편입니다. 네, 이번에는 로스티드 바나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녀석은 제가 사실 원래는 그냥 바나나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설탕이나 이런 것만 조금 넣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냥 어떨 때 그냥 재료 주문을 했는데 바나나가 굉장히 맛이 없는 게, 떫은 게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맛을 좀 보강해 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좀 택했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먼저 카라멜을 시켜줄 거고요. 설탕을 카라멜 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은, 대부분이 실수하시는 게 그냥 색깔만 나고선 타버리면 그냥 카라멜 됐네 하고선 사용을 하시는데, 카라멜 자체는 원래는 천천히 녹여주시면서 카라멜을 시켜주셔야 좋습니다. 그래야지 뭐 예를 들어서 달고나 같은 경우도 드셔보시면 어떨 때는 굉장히 쓰고 어떨 때는 기분 좋게 달고 했던 이유가, 그냥 색깔만 나게 되면 타버린 거니까 그거는 카라멜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쓴맛이 났던 거고요. 그래서 좀 약한 불로 천천히 카라멜화 시켜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도 여기서 조금 잘 못 참고 좀 센 불로 해가지고 빨리 하려고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는 좀 참을성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양이 더 많은 설탕을 카라멜화 하실 때는 조금 녹여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녹으면 그 상태에서 설탕을 또 추가하고, 그다음에 또 녹으면 설탕을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카라멜화를 시켜주셔야지 정확하게 카라멜 향이 도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도도 줄어들어서 훨씬 더 맛있는 카라멜이 완성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불안하시면 물을 조금 넣으셔도 되긴 하는데, 굳이 안 넣어도 좀 천천히 이렇게 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투명하게 녹아요. 자, 주걱을 준비를 해주시고, 주걱은 반드시 실리콘 주걱으로 써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뭐 빨간색 알뜰 주걱이나 이런 걸 써주시면 주걱이 녹아가지고 약간 분홍색이 되거나 빨간색이 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이 카라멜 정도는 사실 뭐 어느 정도 하실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맛을 좀 돋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살짝 노랗게 됐다가 거품이 나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변이 조금 되면 버터를 넣고,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버터를 넣고 녹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버터도 타면서 버터도 카라멜화가 되면서 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자, 버터 다 녹으면 그 상태에서 바나나의 절반 정도 넣고, 한 번에 넣으면 잘 안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바나나 향이 굉장히 좀 좋은데요. 만약에 나는 그냥 바나나보다는 조금 좀 더 산미 있는 제품을 원했으면 좋겠다, 그러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패션 퓨레나 이런 걸 조금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졸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볶아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또 산미 있는 걸 원하시면 패션 퓨레를 조금 넣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도 그거 굉장히 좀 좋아해서 다른 제품에도 그렇게 응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아까 얼려놓은 몰드에다가 나머지 부분을 채워가지고 바나나로 이제 팬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냉동 딸기만 써주면, 이렇게 냉동 딸기와
바나나는 사실 사시사철 구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어떤 계절이든 사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서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를 얼리시면 만약 오랫동안 냉동실에 넣고 보관을 하실 거면 랩이나 비닐 같은 걸 덮어서 보관하시는 게 훨씬 더 보관하시기 굉장히 좀 좋고요. 바로 쓰실 거면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냉동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초콜릿 딥을 좀 해볼 건데요. 요거는 초콜릿 뭐 디핑 한다고 해서 뭐 무스나 이런 것들을 담갔다 꺼내기도 하고 그거 아니면 이제 몰드에다가 코팅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오늘은 몰드에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아주 각진 부분이나 이런 걸 좀 세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몰드에다가 초콜릿을 한번 코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전 재료 다 넣고 녹여주시면 돼요. 사용 온도는 50도입니다. 50도로 지금 녹여주시고, 몰드 같은 경우에는 냉동실에서 보관하셨다가 꺼내시면 돼요. 차가운 상태로 코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냉동실에서 나와서 굉장히 좀 차가운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몰드를 냉동고에 넣어놓고 차갑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딥을 붓고, 자, 이렇게 초콜릿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해준 다음에 뒤집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좀 작은 걸로 해야 이게 안 셀 것 같은데 지금 좀 셀 것 같아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초콜릿 코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올려주시고, 흘러나올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받쳐주시고, 자,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코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냉동실에서 꺼내주신 다음에 이렇게 코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스패츌라나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몰드 안쪽이 초콜릿으로 코팅이 한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다시 냉동실에 넣어서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스 쇼콜라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무스 쇼콜라에서 무스라는 거는 거품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 생크림이 됐든 뭐 머랭이 됐든 거품이 들어가줘야 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 레시피를 보시면 설탕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뭐 초콜릿이 종류별로 들어가고 카카오 메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초콜릿 맛이 굉장히 좀 진한 그런 초콜릿 무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유하고 생크림 A를 데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유하고 생크림을 데워가지고 앙글레이즈 크림을 만들 건데, 앙글레이즈 크림은 뭐 이 무스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계란을 쓰는 것 중에 앙글레이즈 크림, 파타 본부, 이탈리안 머랭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탈리안 머랭이 가장 가벼운 녀석, 그다음 파타 본부는 그 중간 정도의 부드러운 녀석, 그리고 마지막에 앙글레이즈 크림은 제일 소스처럼 진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앙글레이즈 소스는 직접 끓여서 하는 걸 앙글레이즈 소스라고 하는데, 쉽게 더 설명드리면 아까 만들었었던 이제 저희 아까 설명드렸었던 파티시에 크림에서 이제 뭐 밀가루나 뭐 전분이나 이런 것들이 빠진 게 이 앙글레이즈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앙글레이즈 크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앙글레이즈 소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소스 정도의 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른자가 들어가야지만 초콜릿 무스나 이런 것들이 맛이 무겁게 이끌고 쭉 가서 좀 여운이 남는 그런 제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노른자를 사용을 안 해주시면 그냥 짧게 맛이 끝나버리고 끝납니다. 맛이 더 이상 길게 이끌고 가지가 못합니다. 초콜릿 무스는 맛이 무겁기 때문에 이 무거운 맛을 이끌고 가지기 위해서는 이 노른자가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유하고 생크림하고 데워지면, 자, 이 노른자 쪽에 우유하고 생크림을 넣어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녀석을 83도까지 끓여줄 건데요. 83도까지 끓여주는 이유는 노른자에 들어있는 살모넬라균, 그거를 좀 살균해서 살균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냄비로 옮겨서, 여기서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노른자가 늘러붙지 않게끔 해주시는 거. 그래서 83도는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데, 일단은 소스처럼 좀 되직해지고요. 그리고 김이 난 상태에서 조금 더 끓여주시면 그게 83도가 완성이 됩니다. 우유를 이미 데운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가 금방 올라올 거예요. 자, 이렇게 설탕이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뜨거운 냄비에서 그냥 오랫동안 냅두는 게 아니라
바로 옮겨주셔야 돼요. 저희는 핸드블렌더로 갈 거기 때문에 굳이 채를 안 쳐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핸드블렌더 안 갈아주시면 채를 꼭 쳐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혹은 살짝 눌러붙거나. 근데 눌러붙으면 대부분 향이 배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젤라틴 메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젤라틴 메스는 지금 보시면 이탈 젤라틴이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물하고 섞어 놓은 건데, 보통은 5대1이나 6대1을 사용을 하고요. 지금은 5대1 비율로 지금 섞여 있는 레시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탈 젤라틴은 지금 이탈리아에서 수입되는 가루 젤라틴인데, 굳이 가루 젤라틴 말고 판 젤라틴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무게를 재고 해주시면 되고, 이탈 가루 젤라틴을 쓰는 이유는 편리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무게를 달아서 물하고 수분량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젤라틴이 다 녹으면 초콜릿 쪽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녹게끔 살짝 내비두고요. 지금 초콜릿은 두 종류를 썼습니다. 관아하고 만자리. 약간 만자리는 약간 산미가 좀 있어서 굉장히 조금 약간 시트러스 계열 오렌지나 뭐 이런 뭐 딸기나 이런 좀 상큼한 것들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 디저트에 이렇게 초콜릿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핸드블렌더로 갈아서 사용을 할 건데, 핸드블렌더로 유화를 시켜주실 때는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나 아니면 깎여 있는 제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공기를 빼주거나 하기가 쉽기 때문에 유화가 훨씬 더 부드럽게 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사실 가나슈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상관없습니다. 왜냐? 생크림을 섞을 거기 때문에, 공기를 혼합한 휘핑을 한 생크림을 섞을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화만 확실하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꾸덕한 상태로 유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휘핑한 생크림하고 섞어줄 건데요. 휘핑한 생크림의 농도 정도는 이건 원하시는 분들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결이 좀 생기면서 흐르는 정도. 자, 이 생크림 자체를 휘핑을 많이 해주시면 좀 거품의 부드러운 맛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휘핑을 좀 적게 해주시면 소스의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판매용은 조금 더 휘핑을 좀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일단 튼튼해야 되니까, 판매하고 손님이 가져갈 때까지 뭉개지거나 막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휘핑을 좀 많이 해주고요. 대회나 이런 데서는 사실 좀 더 맛을 좀 진하게 무겁게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휘핑을 좀 적게 해주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크림을 이 가나슈 쪽에 넣어서 절반 정도 먼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생크림도 마저 전부 부어서 섞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콜릿 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술을 좀 첨가를 해서 쓰고 싶으시면, 술은 마지막에 이때 지금 넣어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초콜릿 술도 있고, 뭐 오렌지 술도 있고, 뭐 딸기 술도 있고, 여러 가지 쓰고 싶으시는 거 오렌지나 뭐 이런 것들 써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초콜릿 무스 흐르는 정도, 이 정도의 대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편견이기도 해요. 초콜릿 무스가 굉장히 좀 진해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어떤 분이 외국인 셰프님이 해주신 게 굉장히 좀 거품이 많이 올라와 있는 무스였어요. 저렇게 만들어도 되나 싶었는데 먹어보니까 이렇게 해도 굉장히 좀 맛있구나, 또 다른 식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자, 이 무스 쇼콜라를 한 3분의 2 정도 채워주겠습니다. 조금 전에 얼려놓은 요 인서트들이 이렇게 얼어서 나왔습니다. 귀엽죠, 되게? 요거를 가운데로 넣어주겠습니다. 쭉 넣어주시면 되고요. 가운데에 이쁘게 맞춰서 넣어주셔야지만 나중에 단면도가 이쁘게 나옵니다. 바나나가 위쪽으로 가게끔 쭉 넣어주세요. 가운데로 쭉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들고 있으면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바나나 케이크를 한 번 더 덮어줄 건데요. 저는 이렇게 아까도 바나나 케이크를 한 번 더 넣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 바나나 케이크 2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시트를 조금 여러 장을 쓰는 걸 좀 더 좋아해요. 그 이유는 먹을 때 약간 시트하고 크림하고 무스나 뭐 이런 콤포트하고 어우러지기 때문에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림에만 너무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트가 주는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스를 조금 짜주시는데 이건 약간 접착용 무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긁어서 냉동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크 색소를 좀 분사를 좀 해서 케이크를 완성을 좀 해볼, 뿌띠가또를 이제 완성을 해볼 건데, 보시면 레시피를 보시면 색소 그리고 카카오 버터, 화이트 초콜릿, 오일이 들어가요. 이제 일반적으로 공예용 색소는 카카오 버터에다가 이제 그냥 초콜릿 색소만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써주면 너무 단단하게 굽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갈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화이트 초콜릿을 좀 써주고 그 다음에 오일을 조금 써주시면 좀 부드러워져서 갈라지는 현상이 좀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오일이랑 화이트 초콜릿을 섞어서 써주셔야 되고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 넣고 녹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콜릿 색소만 넣어주시고 이렇게 핸드블렌더를 한번 갈아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사용 온도는 30도에서 40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컴프레셔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색소를 분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냉동실에서 이제 디저트들이 나왔습니다. 무스 쇼콜라가 나와가지고 이 상태에서 분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냉동고에서 나오자마자 분사를 해주셔야지만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약간 벨벳 느낌으로 색소가 달라붙으면서 굳어서 이렇게 벨벳 느낌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케이크 색소를 분사를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장식물을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접착 용도로 나빠주를 조금 짜주시고, 자, 이렇게 플라스틱 반죽을 붙여주시고, 초코 플라스틱을,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스 쇼콜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케이크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생크림 케이크는 안에 딸기를 좀 듬뿍 넣어가지고 거의 딸기가 한 500g 정도 들어가는 케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라서 먹었을 때 이게 진짜 뭐 딸기인지 케이크인지 모를 정도로 딸기를 듬뿍 넣어서 만든 케이크입니다. 네, 요 도지마루 케이크는 저희가 일본에서 유행하던 스타일인데, 그래서 후아후아 비스킷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좀 쫄깃하고, 속 안에는 레제크림을 레제크림을 넣어서 좀 부드러운 그런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보관도 냉동 보관도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냉장으로 해서 판매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네, 이 당근 케이크는 펄프지를 이용해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그래서 손님들이 되게 좀 친환경적으로도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장도 되게 간편해가지고 뭐 보관도 굉장히 용이하고, 손님들이 사가신 다음에도 보관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 제품은요, 이제 무스 쇼콜라 제품은 안에 딸기랑 이제 바나나가 들어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초콜릿 무스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의 뿌띠가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에서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2020년 미리 보는 크리스마스 특집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